예, 반갑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46강이죠. 46강에서 499페이지 제4관입니다. 주택건설 4배 촉진 대책부터 해서 이 공급이 나옵니다. 이 파트도 이제 시험에 꼭 나오니까 우리가 확인해서 이제 꼭 나올 것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택건설 4배 촉진 대책.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상이고, 또 공급편은 또 한 두 문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파트가 되겠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자, 주택단지의 건설 촉진 대책을 좀 세우자 해서 촉진 혜택을 또 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식의 혜택이 또 나옵니다. 촉진 대책입니다. 해서 보시면 주택단지를 건설합니다. 단지 주택 단지의 건설 하고자 할 때 혜택을 좀 줘야 되겠다 해서 건설의 혜택 촉진 대책이라고 부릅니다. 건설 촉진 대책을 줍니다. 자, 뭐니 해도 이제 주택을 지을 땅 대지죠. 이 주택 부지입니다. 부지 대지가 좀 필요합니다. 부지 대지, 오시조 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50시가 좀 많습니다. 하나. 그래서 어떤 것이 참 좋은 것이 딱 보입니다. 딱 보여서 매수하려고 하니까 요 땅 주인들이 반대를 하는 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알박기가 딱 나왔다 하면 사실 사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사업을 팔지 않고 있으면 이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 또 영구 소유권 취득, 또 강제 영구 임차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또 도움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요. 또 공사할 때 보시면 요 좁은 부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이런 빈 땅이죠. 옆에 있는 빈 땅, 타인의 토지, 인접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 옆에 있는 이 빈 땅을 좀 쓰면 좀 편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빈 땅에 대해서는요, 이 사업을 위해서 출입도 좀 할 수 있으면 편리해지고, 또 방해물 제거도 할 수 있으면 편리해지고, 특히 공사할 동안에 이쪽을 동안 빌려가지고 좀 강제로 임차하는데, 임차 안 빌려준다면 강제 일시 임차의 표현이 일시 사용입니다. 영구 임차 사용, 1시간 임차 일시 사용입니다. 그래서 강제로 영구 또는 일시 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권리는요, 마음대로 못 줍니다. 이런 권리는 둘 다 보시면, 그 목적이 누구냐 하니까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입니다.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토지공사들, 지방공사가 시행합니다. 이들이 또 큰 평수가 아니고 규모 좀 작은 평수 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그래서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요 국지 토지가 건설하면 85 이하이면 전부 다 바로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을 위한 목적 사업 또는요, 기타 이걸 위해서 이 각종 출입 등 해서 조사 특례할 때 출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국민주택을 위한 목적 사업일 때만 이것을 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안 됩니다. 뭐 삼성건설 안 됩니다. 안 돼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 사업일 때 강제로 땅을 취득 뺏어가고 또 일시간 강제 임차 등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499페이지에 1번하고 한 장을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2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 되고 이거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연히 수용할 때는요, 수용보상금을 지급할 것이고, 이 강제로 임차했다, 빌렸었다면 강제 일시간 그러니까 손실보상도 임차로 그냥 손실보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뺏어가면 수용보상금이고요, 이 빌렸었으니까 임차금에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합니다. 이렇게 보상이야말 딱 나올 때 보시면 합의가 안 된다. 그럼 재결 신청을 또 해야 돼요. 재결 신청 할 것인데 둘 다 재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수용 보상에 대한 재결 신청, 이것은요, 이 공익사업법에 보시면 그 수용 사업으로 인정하는 그 사업 인정 때부터 1년 안에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 건설 사업 기간 안에 천천히 재결 신청해서 좀 힘을 넣어주시게. 천천히 하면서 그 토지 소유자한테 당신들 3년 뒤에 돈을 조금 더 받는다 보다는 지금 받는 것이 낫다 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용 보상 나오면요, 해당 사업 시행 기간 이렇게 항상 이 법은 다 얘기합니다. 하고요. 다만 임차료 상당의 손실보상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항상 공익사업법에 따른다 해가지고요, 이것은 1년 안에 재결 신청해서 금액을 확정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보상금에 대한 재결 신청은 해당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하는 것이고, 손실보상에 대한 재결 신청은 공익사업법에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표현이 이제 바로 1번과 2번에 이어서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사항은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국민주택을 위한 목적 사업일 때만 이런 권리가 발생한다 해서 국민주택 모든 사업자 하면 X입니다. 그중에서 공공주택 사업자만이 이렇게 권리를 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500페이지에 이제 밑에 3번 문제입니다. 3번에 보시면 네모 3번에 토지의 매수 업무와 보상 업무 위탁되어 있죠. 자, 국가라든지 또는요, 토지주택공사가 지방에서 주택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 사업시설 부지에 대해서 각종 어떤 토지의 매수 업무를 하거나 또요, 수용한다 해도 보상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럴 때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이 중앙정부에서 나왔다면 잘 협상 테이블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기 위해서 해당 이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 업무를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어르신들 땅을 파세요. 좋은 돈을 지급해 줍니다 하면 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한해서는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해당 그 시설 부지, 토지 부지에 매수나 보상 업무를 위탁을 한다. 그럼 대신 수행해주면 사업이 좀 편리해집니다. 대신요, 위탁이나 매수나 보상을 딱 해주면요, 요 보상한 금액의 2%입니다.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같이 확인하십시오. 공공간에 위탁하면요, 2% 떼줍니다. 근데 민간, 특히 조합에서 위탁하면요, 4% 떼간다. 이렇게 말하죠. 100분의 2, 100분의 4 차이 납니다. 민간이 의뢰하면 100분의 4, 공공은 100분의 2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4번 가시면, 그러면 민간 공공 아울러서 국민주택을 짓는 모든 사업자한테는요, 한 개 줍니다. 뭘 주느냐면요, 각종 어떤 필요한 서류, 등기부 등에 필요한 서류, 요 공짜로 보게 해준다. 다만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편에 또 5번을 보시면 채비지란 말합니다. 채비지. 다시 여러분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요, 이게 조성되어진 이 토지에서 일부 토지를 분리해가지고 이 사업 비용 충당용으로 판다 해서 채비지란 어떤 토지를 비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어떤 개발 사업 구간에 좋은 어떤 그런 지역 안에 포함이 딱 되어 있으니까 아주 탐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국민주택으로 이용할 자, 국민주택 사업을 할 자가 국민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 이 땅에 대해서 매각 청구를 합니다. 매각 청구를 딱 하면요, 이때 채비지 전체 토지 면적에서 2분의 1, 50% 이걸 넘지 않는 어떤 범위 안에서 경쟁 입찰 붙여가지고 이것을 땅을 처분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경쟁 입찰입니다. 예, 그런데 매각하는 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요, 85제곱미터 이하의 어떤 임대주택을 위한 목적이다. 또는요,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위한 어떤 그런 식의 목적, 사업 일대는요, 일단은 조성 원가로, 거의 원가로 싸게 땅을 줄 수 있다. 조성 원가로 땅을 공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채비지에 대한 우선 매각은 채비지에서 2분의 1, 50%까지 해서 국민주택 용지가 필요한 자가 신청하면 경쟁을 붙여서 감정평가액으로 우선 매각한다. 그런데 또 그것이 85 이하의 임대용이거나 60 이하의 국민주택 사업용은 조성 원가로 싸게 거의 원가로 줄 수 있다. 라고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바로 또 5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해서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6번입니다. 6번은요, 국가가 땅을 이제 뺏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땅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잘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는 각종 어떤 국유지 또는요, 시에서 보유한 데서 공유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땅을요, 주택사업자는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선적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니까요, 이 정부의 땅 싸게 팔 때 이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 누구냐? 꼭 보니까 이제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할 때 이 대지 우선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요, 국민주택의 규모 85 이하 적용평수에 대해서 단지 안에서 50% 이상 짓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민간 공공 안 따지고요,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짜리 단지에서 반 이상이 나오는 그런 어떤 사업장일 때는요, 모든 이 민간 공공 안 따지고 신청하면 우선 매각을 해줍니다. 해줘요. 싸게 땅을 팔아줍니다. 대신요, 요 싸게 땅을 팔아준 대신 매각하면 2년 안에 해당 그 목적 건설 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착수를 안 한다 했을 때 다시 이 땅을 환매합니다. 환매하거나 또 토지 임대이면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국유지 등을 싸게 땅을 팔았을 때 이 땅을 매입을 한 요 조합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반 이상 짓는 사업자들이 2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착수 못하면 다시 환매하거나 임대이면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적인 사항이고요. 또 한 장을 넘어가시면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한 어떤 혜택을 주기도 한다랍니다. 간선시설. 단지가 건설 딱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간선시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선님 용어 때 다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안에 보시면 중요한 기간 시설망이 있겠죠. 단지 안에 보시면요, 각종 어떤 상하 수도 시설 있을 것이고 도로 시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시설 있을 것이고 가스 시설, 통신 시설, 지역 난방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종 같은 망, 밖에 있는 같은 어떤 기관망과 중간에 연결시킨다, 연결되는 부위 해가지고 바로 간선 시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해당 사업자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니까 해당 사업자가 건설을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참 많이 됩니다. 사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간선을 누가 대신 설치해주면 사업이 좀 편리해진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이 아니고요. 요 주택 건설 사업자가 100세대 이상 짓는 규모의 주택 단지가 나오거나 또는요, 요 대지 조성할 때 이 면적이 16,500제곱미터 이상 조성이 딱 되어질 때 한해서입니다. 한해서 수도나 도로 설치 일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해준다. 그다음에 전기는 한국전기공사, 가스공사, 통신 KT, 지역난방공사인 바로 시설 공급자가 설치를 다 해줍니다. 이것들은 입주할 때까지 필요하니까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있죠. 사용검사일, 사용검사일까지 요들이 직접 자기들이 비용을 투입해서 이때까지 설치를 완료해주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돈이 없는 지방 자치가 있어. 그래서 도로 수도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요, 돈이 없는 지방을 위해서 설치 비용의 50%까지 범위안에서 국가에서 요 설치 비용을 보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지방만 보조지 돈이 많으면 보조를 안 해줍니다. 근데 설치를, 여태까지 설치를 못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확인 딱 되어서 그 사실을 통지를 딱 해주면요, 일단 입주를 받는 사업자가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요, 해당 요 사업 자체가 입주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설치를 자기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치가 딱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입주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돈 달라 이렇게 설치 비용의 상환을 이제 요구를 딱 합니다. 이 요구하면요, 요 최초 사용검사일로부터 최대 3년을 넘지 않는 시간 딱 정해서 설치비 상환계약처에서 상환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까지 보시고요. 여기서는 요 세대 규모입니다. 100세대 이상, 일반 주택업이 생길 때 도로, 수도는 지방자치단체, 전기, 통신,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요, 해당 공급자가 자기들 비용 되어서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니까 보시고요. 돈이 없는 지방을 위해서 도로, 수도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50%까지 국가에서 보조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상이다. 보십시오. 해서 보시고 오른편에 가시면 뭐 지중 선로의 설치 비용 또 설치 대행까지는 뭐 알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왼쪽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체통은 국가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제가 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건설편이 다 끝이 났습니다. 났고요. 자, 이제 504페이지 가보시면 주택의 공급이 나옵니다. 공급에서 한 두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주택의 공급 단지의 입주자를 선택하기 위한 공급과 분양, 입주 뭐 이런 식의 공급 질서가 나옵니다. 이것도 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공급편은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여기 크게 보시면요, 공급편 딱 나면 공급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펼치는 공급 질서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공급자, 분양을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될 어떤 질서가 있고요. 이 정작 보시면 입주자분들이 가장 많은 투기합니다. 입주자분들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급자, 입주자입니다. 국가에서는 말입니다. 일단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요 정책을 통해서 분양가를 제한한다. 중요한 어떤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해서 전매 등을 제한하고자 한다 해서 투기과열지구라는 어떤 사항도 하나 등장을 또 합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들 보시면요, 사용 검사 받은 이후에 소유권이 회복이 되어진 그 토지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등 또 이제 나옵니다. 매도 청구하는 것이 나와요. 사용 검사 위에 토지 매도 청구도 나올 수 있다. 이건 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편에서는요, 이 분양이 잘 되면 큰 사업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하기 전부터 또 분양하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책임이 붙는다고 합니다. 분양치기 전부터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책임이 발생한다 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무엇을 첨부한다 등이 또 나올 것입니다. 보시고요. 또 분양을 치고 난 이후에도 분양을 치고 계약금은 다 받았지만 해당 그 대지나 소유권은 사업자 앞으로 소유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치고 나서 계약금을 다 받은 다음에 중도금을 받은 다음에 다시 그 대지나 건물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못하게 제한합니다. 그래서 분양하고 난 이후에는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제한도 하나 붙습니다. 보고요. 자, 입주자분들은요, 당첨 선정만 딱 되어지면, 당첨 선정되어지면 큰 어떤 전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선정되기 전부터도 막 투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빨리 선정될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있습니다. 요 지위가 있는데요. 요 지위 양도 검지란 또 책임이 딱 붙습니다. 당첨 딱 되었다, 선정되었다 라는 경우에도 일정 시간 동안 살아라 해서 전매를 치지 못한다. 전매는 금지가 아니고요. 일정 시간만 전매를 제한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요, 이 투기를 딱 막을 때는요, 1인 1가구 1주택의 대원칙을 딱 펼쳐가지고 그 외에 집을 사지 못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모든 투기는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의 가치의 상승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틀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책에 보시면요, 504페이지입니다. 공급하는 자의 의무 딱 되어 있죠. 공급하는 자의 의무. 해서 일단 먼저 보시면 분양하기 전부터도 책임이 붙는다. 이것부터 딱 나옵니다. 해서 이 공급할 때 보시면 공급입니다. 이거 뭐냐면요, 입주자 모집입니다. 입주자 모집. 건설 말고 단지의 건설 말고요, 공급하면 바로 입주자 모집입니다. 공급, 입주자 모집. 이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바로 분양이라 부르죠. 분양, 공급 분양입니다. 분양할 때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 되겠습니다. 모집할 때에도 따로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할 때의 사업계획 승인 말고 입주자 모집, 분양할 때도 따로 승인을 받는다. 랍니다. 이 승인은요, 시군구청장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공급 기준 딱 보시면 딱 넘어가시고 그 밑에 관로 1번을 딱 보시면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고자 할 때 시군구청장한테 승인받더라 라는 말 딱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공공주택 사업자 있죠. 국지토지공익법에 인정해 공공사업주체, 공공사업주체는요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분양, 모집 승인받는데 이것이 상가입니다. 상가. 뭡니까? 복리시설. 복리, 상가는요, 승인 아니고 이건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가는 분양 신고합니다. 그래서 주택만 모집 승인받는다. 이 말이 첫 번째 보시면 관로 1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2번을 보시면 그 밑에 관로 2번에 또 2번을 보세요. 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법에 나와 있고, 두 번째는요, 주택 공급 규칙이라는 어떤 규칙 보시면 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냐? 이 법에 있습니다. 자, 모집할 때 견본주택에 설치할 마감자재입니다. 마감자재. 요 마감자재하고요, 예, 어떤 목록표하고 견본주택의 각 방실을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영상물. 요것을 제작해가지고, 요것을 제출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견본주택은요, 시공할 주택과 외부 말고 내부입니다. 내부에 설치하는 요 마감자재는 같은 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의 목록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마감자재 외에 기타 품목 있습니다. 각종 가전제품, 가구 등이 보입니다. 요것들은요, 기본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가격을 제시해서 선택하도록 해라. 그래서 당신들 사야 됩니다. 텔레비, 아주 멋진 곡선 텔레비, 또 큰 냉장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종류 있네요. 그 위에 딱 얼마다 딱 붙여가지고 선택토록 해라 해서 기본적인 품목 외에는요, 다 선택토록 한다는 것이 관로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반갈로 2번 가보시면 나와있죠. 모집 승인 신청할 때 보시면 반갈로 2번 제일 밑에 보시면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출한다 랍니다. 그러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일정 시간 동안 이거 보관합니다. 보관해요. 2년 이상 보관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합니다. 요 제출 받은 이때부터 2년 이상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요 보관 시점은요, 실제 벽지 등을 바를 때는요, 입주할 때쯤 바릅니다. 입주할 때쯤 받는 검사 있죠? 사용검사. 요 사용검사를 받은 이때부터 이제 2년 이상은 보관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편을 보시면 관로 3번 보이죠? 양관로 3번에 시군구청장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양으로 3번에 시군구청장은 목록표를 제출받으면 사용검사 일로부터 2년 이상은 보관한다. 그래서 사용검사 일이 제출받은 시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부터 2년, 이게 아니고요. 사용검사, 공사 끝나고 맞는 마지막
받는 검사,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요 사행 검사 1년부터 2년 이상은 보관한다. 요 시점 중요한 사항입니다. 요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4번 가시면, 자, 처음에 제출할 때 보시면요. 그 전에 뭐 LG화학 거를 한다 했는데 LG화학이 해당 사업을 이제 하지 않는다. 라고 포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요. 같은 같은 어떤 품질, 뭐 하나화학 등의 같은 품질 이상으로 설치하면 되고, 그 사실은요. 입주 예정자한테 알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받으면 괜히 계약 위반 걸리기 때문에 동의받을 필요는 없고 알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표현이 보시면 3부터 4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의 건축 기준까지는 우리가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고 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506페이지가 보시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자, 요겁니다. 국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이것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의 제한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라고 만든 정책인데 아주 좋아가지고 지금 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를 봅니다. 분양가를 제한하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또 펼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딱 나오면 첫 번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 대상 주택은 무엇이냐 이거고요.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의 분양가라는 것은 어떻게 또 결정하느냐, 분양가의 어떤 책정 결정 방법. 세 번째입니다. 분양가를 또 공시해서 또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자, 또 분양가를 심사한 데에서요. 네 번째,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것을 또 설치해서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입주자 모집 승인 여부를 또 결정한다 합니다. 그래서 네 파트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적용 대상이 딱 나왔죠. 적용 대상.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분양가 제한받는 그 적용 대상은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그 대상 중에서 딱 되어 있습니다. 중에서. 그래서 일반 널리 공개 오픈 모집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30호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다 공개 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개 모집에서 특정 모집을 못 합니다. 오픈시켜서 공개 모집을 딱 해야 됩니다. 요 가운데에서요, 요 택지입니다. 택지. 주택단지 나올 때 보시면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공공택지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아닌 택지가 있어요. 아닌 택지를 가지고 흔히들 부를 때 민간택지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여기서 공공택지일 때는요, 전부 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는 다 분양가 제한은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근데 이것이 아닌 택지, 민간 택지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목적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따로 지정한 요 대상 지역 안에서만 분양가 상한제 제한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보시면요, 어떤 곳에 하느냐라고 하니까요, 한 장을 또 넘어가 보세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08페이지가 보시면 왼편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제한 대상지 지정할 때 그 대상 지역이 어느 곳이냐라고 딱 보니까요, 자, 직전 3개월 동안에 아파트만 평가를 한다랍니다. 무엇을요? 3개월 동안에 요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상승이 되어진 장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 이 거래 발생량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해서 2배, 200% 이상 증가되어진 장소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해당 지역의 청약 경쟁률이 평균 20대 1 이상 발생하는 이런 장소일 때 될 수 있다 해서 요 셋 중에 하나 딱 걸리면요, 판단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 중요한 장소를 항상 정할 때 보시면요, 보시면 도시 그 주거 정책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정해서 고시한다 등이 쭉 흘러갑니다. 근데 절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상 지역을 꼭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그 앞장에 가시면 506페이지에 가보시면 다시 왼쪽에 관로 2번을 딱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분양가 상한제 제한 받지 않는 것도 있더라 해서 예외가 또 중요합니다. 이거 좀 잘 떠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그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분양가 상한제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 또 두 번째가 보시면 인천 송도나 청라 등의 경제자유형, 인천 영종도, 송도 등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자유형이란 요 장소 안에서 외국인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 외자 유치가 필요하다 확인 딱 되어서 해당 경제자유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런 주택 일대 안에서 이제 분양가 제한은 없다 해가지고요. 지금 가보시면 송도라든지 인천의 청라 등 가보시면요, 외국인 투자 이민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외국인 자본 유치할 때는요, 그 분양가 제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투자 이민제라고 있습니다. 투자 이민제.
이것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억짜리 이상 집을 딱 사면요. 5억짜리 이상 집을 샀다가 5년 이상 거주하면 한국의 시민권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라든지 부산, 해운대 등의 경제 자유국입니다. 관광특구입니다. 관광특구. 요 관광특구란 요 장소 안에서 바로 초고층에서 50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그 높이가 150m 이상 되는 주택일 때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 해운대가 지금 참 높은 아파트가 많이 보입니다. 이번에 더 LCT인가 뭔가 좀 있는 그것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딱 걸리면요, 분양가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중요한 사항이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또 그 밑에 그럼 분양 가격은 또 어떻게 그러면 결정하냐? 분양가의 결정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쪽을 다 지우겠습니다. 분양가의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합니다. 분양가의 결정. 그러면 그러한 분양가는 또 어떻게 결정하느냐? 분양가의 결정이 나옵니다. 분양가는요, 크게 보시면 시멘트값,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저 건축비라고 부릅니다. 각종 어떤 건축 비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또 원래 집을 짓는 땅 부지 면적, 부지 비용, 즉 택지입니다. 택지비에 대해서 또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건축비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발표합니다. 매년 기본은 건축비를 발표합니다. 하는데 요 범위 안에서 다시 시군구청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시군구별로 따로 해당 기본은 건축비를 고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요, 시군구에서 고시한 요것이 이제 해당 지역의 건축비로 인정이 딱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비입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자, 오른편에 있죠. 오른편에 저 507페이지의 상단 부분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시 왼쪽에 보시면 분양가의 구성에서 1번 보시면 택지비가 나옵니다. 택지비. 한국은요, 택지하면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공공택지가 있고요. 이것이 아닌 택지가 있다. 이것을 부를 때 우리가 민간택지라 부릅니다. 자, 공공택지는요, 공공사업으로 만듭니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많이 조성하는데, 이때는 행정청과 협의해가지고요, 조성 원가에서 기타 좀 이익을 좀 가미해가지고 토지 분양가격, 분양가격, 토지 분양가격, 토지 공급 가격을 결정을 딱 합니다. 그래서 기타 부대 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급 가격이 정해지면 그 금액 따라서 기타 부대 비용 합산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민간택지는요, 땅을 매입합니다. 매입할 때 매매 계약서 쓰겠죠. 근데 매매 계약서가 아주 허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택지는 그 매매 계약서 맺지 못한다 해가지고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을 딱 합니다. 기타 부대 비용을 넘을 수 없다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보통 보시면 시가의 80%입니다. 더 싸게 이렇게 먹힙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인정하면 좀 불리게 받습니다. 그래서 어떠할 때는요, 매입한 금액이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보시면 이제 오른편에 A, B, C가 있네요. 제일 위에. 어떤 경우냐 하고 보니까요, 토지 자체를 공매 처분해서 받거나 또 경매 통해서 받으면 법원에서 확인해 줍니다.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공주체, 공공장,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이 토지를 매입을 하면요,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못 쓰니까 그만 인정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적인 토지 거래 취급일 때는요, 여기 법인 사업자일 때는 법인이 나중에 세무서에 신고할 장부의 적은 가격을 또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자, 또 개인들은요, 요 토지 등기부 등본에 기재한 요 금액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해서 요 넷 중에 하나 걸려야 매입금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을 또 가보시면 507페이지에 방갈로 2번 보시면 분양가는 공개한다, 공시한다 이 말 딱 나옵니다. 공시합니다. 공시해서 주변과 비교시킵니다. 이것은요, 택지의 위치에 따라서 그 공개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나눠서 공공택지는 정확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 주체가 직접 분양가를 공개한다. 합니다. 어디 하느냐 보시면요, 입주자 모집, 바로 분양 공고입니다. 분양 공고, 팜플렛, 모집 공고에다가 이것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즉 분양 광고 또는 그 팜플렛에 이것을 이제 공시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한다. 근데 민간택지는요, 공개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누가 하느냐? 시군구청장이 공개하겠다. 어디에 보시면요,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시군구와 모집 승인해 줄 때 승인시에 이때 따로 공개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함된 사항까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해서 넘어가시고,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시니까 다음 페이지에 509페이지에 오른편에 4번입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합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나와요. 네 번째.
심사위원회. 요 심사위원회 심사가 통과되어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딱 나면요. 심사위원회 소집은 설치는 누가 하느냐. 설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떠한 내용을 심사하느냐 하시는 어떤 업무의 범위입니다. 기능, 또 효과, 세 번째 효과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설치입니다. 설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 분양가 우리 심사위원회는 시군구청장이 설치한다. 참 중요한 말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설치한 시기입니다. 시기 언제냐? 이 시군구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하는데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모집을 하든 하지 않든 문제없이 관계없이 이 해당 그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을 얻으면 또 아닙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20일 안에 설치한다. 이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에 신청이 들어오면 20일 안에 설치하더라. 그래서 참 중요한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효과는요. 요 심사 결과를 보고 나서 입주자 모집, 시군구청장의 입주자 모집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고 기능 딱 보시면요. 분양가에 대한 심사를 다 합니다. 하고요. 여기 보시면 또 시군구에서 시군구별 발표한 건축비 산정이 잘 되는지 이것도 보고요. 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부터 심사한다. 그래서 1종하고 2종에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 건설을 위한 바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에 3번 가시면요. 이제 임대주택 건설편이 딱 나와있네요. 임대주택 건설 요 편은 말입니다. 이 편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정 용적률을 완화해서 더 지어지는 그 면적 가운데에서 30에서 60% 그 안에서 임대용 집을 빼내가지고 이것을요 시도한테 인수시켜서 지역에 임대 사업을 시킨다 라고 합니다. 이걸 빼낼 때 용적률을 완화해줍니다. 완화해주면 그 완화되어진 비율에서 30에서 60%요 사이라는 말을 딱 해가지고요. 또 임대용 집을 선정할 때는 공개 추첨을 통해서 어딘지 모르겠다. 되고요. 이걸 받아올 때 인수할 때 공짜가 아닙니다. 건축비는 지급해주고 깔려있는 토지 지분권은 기부 체납시로 정리한다 해서 토지는 부속 토지는 기부 체납, 또 건축비는 지급해준다, 또 공개 추첨을 한다, 또 30에서 60% 이렇게 해서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511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투기과일지구 하나 보고 나서 이번 시간 마칠게요. 투기과일지구. 자, 투기 억제를 위해서 투기과일지구를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딱 해서 전매 제한을 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가 또 권리에 또 조금씩 또 확산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주택 공급을 또 과열화를 막기 위해서 투기과일지구를 또 지정해서 확산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또 보입니다. 요전 장소가 딱 보이면요.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느냐. 요거 첫 번째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지정했으면 누가 또 해제한다. 해제도 하게 됩니다. 자, 지정권자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뿐 아니고요. 시도지사급에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정 절차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밑에 있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심의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듣습니다. 의견. 근데 시도지사 할 때는요. 위에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심의해서 지정한다. 해서 국토장관은 시도한테 의견 듣고 나서 지정하고요. 시도는 국장과 협의해서 지정한다. 차이점이 납니다. 그래서 지정했습니다. 했으면 이제 해제입니다. 해제가 딱 갑니다. 일단 해제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딱 되어지면 해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시도는 해제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국토장관은 해제를 잘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요. 첫 번째 보시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을 때는요. 싫던 좋던 1년마다입니다. 해제할지 말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근데 검토해도 잘 해제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요. 시군구청장 또는요. 시도에서 해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딱 들어오면요. 요청이 들어오면 40일 안에 해제한다가 아닙니다. 역시 심사를 해가지고 해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지 해제한다가 아니다. 이렇게만 딱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투기과일지구입니다. 이렇게만 딱 보시고 이제 기타 사항들은 다 통과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 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512페이지에 이제 큰 5번에 지당권 등 설정 제한에서 우리 공급자들의 분양치고 난 다음에 책임이 이제 나옵니다. 이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